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중신용자 이상 소상공인들에게 희망대출 플러스라고 해서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이 오늘 방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시니어를 위해서 요약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신 분들은 뒤에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요약 설명 바로 갈게요. 자, 대상은요, 중신용자 이상 분들에게, 소상공인 분들에게 1,000만원의 그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저신용자 소상공인 분들은 희망대출이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월 3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불만이 뭐였죠? 아니, 나는 신용도가 높아서 이 좋은 대출을 못 받아. 그래서 나온 게 이번 희망대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중신용자 이상이에요, 대상자가. 자, 그런데 또 대상자가 있습니다. 12월 27일 이후 방역지원금 아시죠? 100만원.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에게 이분들이 또 대상이에요. 86만 개사. 자, 그러면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죠? 방역지원금을 받은 86만 개사 중에서 중신용자 이상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대상이 안 되신 분들은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려요. 자, 금액은요, 8조 6천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한대요. 그래서 1에서 1.5%의 금리로 굉장히 초저금리죠.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매우 좋은 상품이에요. 정말로 좋은 상품입니다. 왜? 내가 이걸 받아서 고리로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고리 대출을 대환 대출도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번에 대환 대출도 되기 때문에 정말로 혜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접수 방법. 그럼 접수 방법이 궁금하시죠? 1월 24일부터 시중 앱을 통해서, 시중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신청할 수 있겠고요. 첫 3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기준으로 해서 5부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월 24일부터 시중은행 앱을 통해서 접수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자, 여기까지 요약 설명입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은 더 들으셔도 돼요. 더 들으셔도 되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난 여기까지만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뎁스 있게, 좀 깊게 알아볼게요. 자세하게. 자, 총 8조 6천억 원 정도로 해서 1월 24일부터 신규 공급을 하는데요. 자,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서 1에서 1.5%로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자, 중요한 게 여기 나오죠. 타 정책 자금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일상회복 특별융자 받으신 분들 있죠?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거 받으신 분들은 안 돼요. 이런 분들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안 되신 분들 있어요. 국세,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 금융기간 연체하신, 이거 많이 물어보셨죠? 연체되냐고. 연체하신 분들 안 됩니다. 휴폐업 중이신 분들, 이분들은 안 돼요. 제외된다. 여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이런 질문 있을 겁니다. 교수님, 저요, 얼마 전에 했던 저신용자 중심으로 한 희망대출 신청하고 받았는데 이번에 또 지원되나요? 안 돼요. 왜 그러냐?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때 희망대출 저신용자 받으신 분들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나요? 한 가지만 신청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외의 대출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나온 이외의 대출은 중복 신청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또 들어갑니다. 자, 대상은 뭐라고 했죠? 방역지원금 100만원 받으신 분들 중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 제 유튜버 우리 여정 패밀리들한테 제가 항상 주입식 교육하고 있죠.
뭐 정부가 지원한다 그런 거는 무조건 시간을 내서라도 지원을 하셔라. 왜? 항상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계속 DB를 돌려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한번 뭔가 혜택을 받고 뭐 지원을 받으면 이 DB가 다음 지원 정책에 계속 돌려 써먹습니다. 이게 행정이에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무조건 뭔가 접수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지원받을 일이 있으면 뭐 그게 이의 신청이 되든 뭐든 간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중에서 자, 중신용자가 있고 고신용자가 있겠죠. 중신용자는 745점부터 919점 사이이신 분들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등급으로 따지면 2에서 5등급이신 분들. 그런데 나이스 평가 정보 기준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우리가 뭐래요? 중신용자인데 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고 대안자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안자금은 뭐예요? 이런 거, 제2금융권에서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해버리는 거. 금리가 더 낮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대안이라 그러죠. 대안대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대안자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고신용자이신 분들 920점 이상은 고신용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분들은요 똑같아요. 운전자금 쓸 수 있고 대안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앱을 통해서 신청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접수는 앱을 통해서, 시중은행 앱을 통해서 한다는 거. 접수는요, 이거 중요하죠. 접수 1월 24일부터 들어갑니다. 오부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 3주간은 2월 11일까지 첫 3주간은 오부제인데, 잘 보세요. 1월 24일 들어가죠. 그럼 출생연도 끝자리 차주, 그러니까 대출 받으신 분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신 분들. 1월 25일은 누구라고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이신 분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62년생, 82년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게 3주간 오부제로 가잖아요. 계속 오부제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인 1월 24일 다음 주인 2월 7일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똑같이 돌아오잖아요. 이때도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첫날 하십시오. 그냥 첫째 주에 다 하세요. 왜? 예상 끝나면 예상 없으면 끝입니다. 이거 예산 소진시 써있죠. 예산 소진시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 있으면 첫째 주에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적용할,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첫날에 무조건 다 해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께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요약 설명으로 여기서 이렇게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잖아요, 공문이. 이거 공문인데 막 공문 보면 뭔 얘기인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요거 표를 보면서 딱 팩트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원 대상은 요번에 중신용과 고신용이죠. 자, 중신용자이신 분들은 745에서 919점. 여기 있는 점수 있는 분들. 자, 고신용자이신 분들은 920점. 그러면 나 점수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교수님, 내 신용 점수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하는 방법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네이버 가셔갖고요, 나이스 지킴이라고 검색을 해보십니다. 자, 나이스 지킴이. 자, 여기 가보면 사이트에 나이스 평가, 나이스 지킴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죠? 크레디트 co.kr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를 이제 클릭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공문에 일로 가래요. 여기 걸로 기준을 삼는다 그럽니다. 이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한다 그래요. 그럼 나이스 지킴이라고 뜰 거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가보면 체험하기라고 있습니다. 체험하기라고 뜰 거예요. 체험하기를 누르시면 전국민 신용조회라고 해서 떠요. 이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 3회 분기별로 신용정보 조회가 돼요. 신청 시 1회 조회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 번 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연 3회밖에 기회가 없어. 왜? 무료다 보니까. 이게 원래 유료예요. 저는 솔직히 유료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무료로 전국민 신용조회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는 연 3회밖에 안 되니까 한번 검색만 해보십시오. 내 점수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아시겠죠? 자, 정부가 여기를 가라고 해서 제가 안내해 드린 겁니다. 요 신용 점수로 여기 써져 있잖아요, 공문에. 그래서 여기를 가서 무료로 신용 조회를 해보세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가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그 저신용자들이 받았던 희망대출 접수 안내 있는데 여기에 밑에 보면은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라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거 누르면 금방 나이스 평가 정보 금방 우리가 봤던 데 있죠? 똑같이 넘어가요. 일로 이렇게 바로 넘어옵니다. 예. 똑같은 건데 찾아가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정책자금으로 안 알려드리는 게 이거는 희망대출, 그러니까 저신용자이신 분들은 여기 가서 접수하는 거거든요. 고신용자들 아니면 중신용자들 희망대출 플러스는 어디 가서 접수한다고요? 은행 어플리케이션 가서 접수해요. 그러니까 접수 방법이 달라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린 겁니다.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미 희망대출은 하고 있다 그랬죠? 저신용자들 언제부터? 1월 3일부터 어디 와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오셔서 또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계셔갖고 우리 구독자님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해드리려다가 혹시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저신용자들은 어떻게 간다고요? 744점 이하이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요 사이트 오셔서 여기서 정책자금 신청하시는 거고 1,000만원. 중저신용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아니 중고신용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은행 가셔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예요. 희망대출 플러스라고. 아시겠죠? 자, 이거 설명드렸어요. 평점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또 옵니다. 그 지원 규모 뭐 있고요. 중요한 것만 볼게요. 대출 기간. 자, 중신용자이신 분들은 대출 기간이 5년이네요. 그죠? 고신용자이신 분들은 대출 기간이 1년짜리 짧네요. 대출 금리도 달라요. 자, 중신용자이신 분들은 1년차까지는 1% 내외입니다. 변동금리예요. 그리고 고신용자이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해서 1.5%네요. 그죠? 그러면 팁은 뭐냐면 중신용자이신 분들은요 1년 내로 빌리시고 자 1,000만원 대출을 해서 고금리인 상품으로 대안대출로 빼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1% 내외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죠? 그럼 굉장히 큰 혜택이겠죠.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갚아버리는 게 낫겠죠. 1년 후에. 왜냐면 2년 이후부터는 양도성 예금금리 CD금리 플러스 1.7%포인트 정도 높아지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은 1년은 요걸로 대안대출 하고 요걸 갚아버리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훨씬 더 저리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자 어차피 고신용자이신 분들은 1년짜리예요. 근데 금리가 1.5% 이것도 굉장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예 고정금리로 고정이 돼 있네요. 1.5%로. 그래서 뭐 자기의 신용도에 따라서 나눠진다더라. 자 대출 한도는 똑같아요. 1,000만원. 자 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고요. 운전자금이 뭐야? 사업할 때 쓰는 돈. 대환대출은 뭐야? 대환. 내가 여기 써져 있죠? 이런 캐피탈 카드사 이런 데에서 고리로 빌린 거를 자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고신용자에 대한 대안은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니고 은행 신청 기존 대출을 대안하는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아시겠죠? 요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핵심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주요 Q&A 가겠습니다. 질문과 답. 자 중복 신청 가능한지 아까 설명드렸죠. 자 증빙 서류 어떻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별도 신청 제출 서류가 불필요해요. 왜? 은행 가니까 지역 신고나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뭐 제출 서류 불필요합니다. 전산화 다 돼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신용평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스 지킴이가라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중신용자들 은행 가서 한다는 거 자, 오부제 한다는 거 다 설명드렸고요. 쭉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설명해 드렸고 요거 자 고신용자이신 분들은요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꽉 찬 거예요. 나는 이제 도저히 신용대출이 안 나와. 자 그러면 나 이거 지원 못 받아요? 나 이거 대출 안 나오나요? 아니에요. 자 기존 대출 한도가 소진돼 갖고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요 보세요.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뭐 한대요?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경과시켜주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한도가 다 차서 난 안 나오는데 이거를 대환대출로 1,000만원까지는 뭐예요?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품 좋죠. 그래서
이번에 해당하신 분들 여러분 꼭 신청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도 빨리 끝냈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로 막 신문 보면 이해 안 되죠. 막 공문도 엄청 길어요. 근데 제가 딱 요것만 아셔도 이해 충분히 되시죠. 제가 핵심만 아주 뭐 여러분 이해하기 쉽고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도움되실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상품이거든요. 정부가 좋은 상품 하나 내놨으니까 중고 신용자를 위해서 꼭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대출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대안대출 해버리세요. 신용대출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죠. 저리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중복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아시죠?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항상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는 일들만 일어날 겁니다. 긍정의 힘 우리 아시죠? 우리 여정 패밀리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은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은 더 큰 부자가 되실 거예요. 매출이 막 일어날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아서 이제는 막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사하는데 찾아가서 정말 장사가 잘 되실 거예요.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은 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더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정이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